늘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 답답하신 분들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뭘 먹으면 될까요를 가장 궁금해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먹으면 저희 건강에 좋아요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많이 물으시죠. 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원장님 혹시 최근 그 나 혼자 산다에 구성한 배우가 나온 그 회차분이 있었는데 독특한 식습관 때문에 조금 유명세를 타셨어요. 근데 독특한 식습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것들도 같이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배우님이 먹는 습관을 보니 우리 비둘기 새 있잖아요. 새가 이래 막 쪼아 먹듯이 막 밥을 빨리 먹는 거예요. 밥을 쪼아 드세요? 밥을 이렇게 빨리 드시는 거예요. 예. 빨리 먹다 보니까 또 많이 드시게 되고 야식까지 아유. 주무시기 전에 드시게 예. 되고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젊은 층에서 역류성 식도염, 그럼 소화 불량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는 이유가 방송에서 나온 이제 유사한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늘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 답답하신 분들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뭘 먹으면 될까요를 가장 궁금해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먹으면 저희 건강에 좋아요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많이 물으시죠. 네. 뭘 먹느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음식을 먹을 때 얼만큼 씹어 드시느냐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빨리 많이 먹는 이유가 음식을 입에서 씹는 횟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또 빨리 먹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얼만큼 먹었나 느끼려고 하면 우리가 음식 먹는 속도를 천천히 느리게 해야지만 뇌로 전달이 돼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먹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음식을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게 되는 것이죠. 치상하부의 식욕 조절 중추가 작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식사 속도를 늦춰야 된다입니다. 그러려면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얼마큼 많이 씹어 드실까요? 성인으로서는 한 15회 정도 음식을 씹고 넘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먹을 때 최소 30회 이상은 씹어 드셔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식사하실 때 세어 보시는 게 좋죠.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세어 보시는 게 좋겠죠. 습관이 들 때까지는. 30번 정도 씹는 게 어느 정도라는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씹는 횟수를 30회까지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침샘에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소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죠? 좀 더 이 음식이 잘 분해되고 잘 흡수가 되는 음식으로 바꿔서 위장으로 넘기게 되면 위에서도 소화하는데 부담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입에서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치고 패스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첫 번째 음식을 30회 이상 씹도록 하자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전 30분, 식사 후 1시간 동안 물을 먹지 말자입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 효소가 음식을 죽으로 이렇게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물을 드시면 이 소화 효소의 농도가 묽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음식을 분해하고 소독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 전 30분, 식후 1시간 동안 물을 드시지 말고 또 식사를 하실 때 국물로 된 음식을 안 드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식사 이후 생활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컴퓨터나 핸드폰을 보면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식사 후에도 잘 안 움직이시고 핸드폰을 보면서 소화를 하세요. 그러면 장 운동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꼭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 겸 걸어 다니시는 활동을 좀 늘리셔서 장 운동을 활발히 잘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면 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핸드폰 보시면서 식사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식사 끝나면 바로 모니터 보면서 일하고 또 집에 가서는 야식 먹고 바로 자고
이제 이런 패턴이시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활동량을 많이 움직이시면 내가 움직이면 내 몸 안에 있는 위장, 소장, 대장의 운동량도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활동량을 늘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도염, 소화불량을 개선하기 위한 식이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자재 6가지와 레시피 4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광항입니다. 커큐민 성분으로 염증 억제 약물을 만들 만큼 항염증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 콩입니다. 콩 속의 제니스테인은 이소플라본의 일종으로 청국장이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염증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관의 내피 기능을 보존시킵니다. 세 번째, 시금치입니다.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풍부해서 염증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1티스푼 넣어서 데치면 비타민C의 함량이 61%나 증가합니다. 네 번째, 녹차와 홍차입니다. 녹차, 홍차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으로 항염증, 항산화, 콜레스테롤의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걱정이시라면 오전에 커피 대신 섭취하세요. 다섯 번째, 계피와 생강입니다. 계피 알데하이드가 톨 유사 수용체의 활성을 억제해서 암과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NF-카파비의 활성을 낮추고 염증 효소와 염증 유발 세포 성장 인자를 만드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합니다. 여섯 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식물성 스코알렌이 풍부하고 올레유레핀 성분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균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하루 20ml 이내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이런 좋은 식품들을 활용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광황밥입니다. 밥을 지으실 때 강황가루를 5분의 1티스푼 정도 넣어서 밥을 지어보세요. 두 번째, 생강 계피차입니다. 생강 100g, 계피 50g, 물 2리터를 넣고 끓여주세요. 세 번째, 녹차 레몬차입니다. 녹차 추출물 1티스푼과 레몬 반개, 물 1리터를 넣어서 끓여주세요. 네 번째, 두부 샐러드. 두부 300g을 살짝 데치고 어린 새싹, 양상추 등의 야채와 함께 올리브유 혹은 발사믹 식초를 소스로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많이 바쁘고 힘드시죠? 그래서 식사도 많이 먹고 빨리 먹고 또 야식까지 먹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힘든 날에는 막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 꼭 참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 야식을 먹지 않았어 하는 희망과 자신감을 더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먹는 습관에 대한 개선 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동안 이제 너무 바쁘고 이제 업무가 과로해서 나쁜 식습관이 몸에 배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을 개선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브이로그도 한번 올려보고 또 저희들이 짠 이제 식단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혈당이나 이런 것들을 재우면서 이렇게 먹었을 때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것도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건강을 위한 프로젝트를 해보시죠. 화이팅!